지금부터 10주차 강의 보조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가운데 강의 가운데 이더리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특징은 스마트 계약이고요. 그것이 실행되는 곳은 가상머신이고요. 그리고 그 계약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가스를 사용료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 왜 비트코인과는 다른지, 왜 비트코인을 1세대 암호화폐라고 하고 이더리움을 2세대 암호화폐라고 하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유일한 암호화폐고 그게 막 몇 년 안에 하나에 지금 한 8, 9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하는데 몇 년 안에 2억이 간다, 3억이 간다, 뭐 5억이 간다 이런 식으로 호황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 기술이 미래 산업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단지 가치 저장 수단에 불과한지, 왜 이더리움이 오히려 더 희망적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비트코인이 이 UTXO 모델을 사용해서 간단한 거래만 처리하는 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글로벌한 그런 모든 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요. 계정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외부 소유 계정, 우리가 그 EOA라고 하는데, 외부 소유 계정과 컨트랙트 어카운트, 계약 계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 소유 계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개인이 소유하는 계정으로 주로 개인이나 단체에 속합니다. 은행의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개인이나 뭐 스포츠 단체, 뭐 테니스 모임이라든지 그러면 총무가 그 단체를 위해서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와 유사합니다. 이 계정은 일반적으로 공개키, 비밀키 페어, 쌍을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우리가 배운 공개키 시스템에서 공개키와 개인키, 사실 비밀키라기보다는 개인키죠. 개인키를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을 예를 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면은요, 이 계정에 대한 개인키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 비트코인에서 그 이전 트랜잭션
즉 UTXO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인출하려고 하는 그 주소 공개키에 해당되는 개인키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전자서명이 있어야 되듯이 이 이더리움도 이 외부 소유 계정을 이용해서 자금을 딴 데로 이체시킨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그 계정에 대한 개인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트랜잭션에서 그 서명을 거기 해야 됩니다. 개인키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상에서 자산을 전송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EOA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하고 차이점이 보면은,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 자체에 그 보면은 인출할 내용이 입력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보낼 곳이 출력에 명시가 되죠. 트랜잭션 자체에 입력과 출력이 그렇게 있고, 블록체인에 트랜잭션들을 저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더리움에서는 그 블록체인에는 계정도 저장되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트랜잭션들도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은 계정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자체가 그게 계정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UTXO라는 게 트랜잭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출력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자체의 UTXO가 그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잔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계정이 그런 잔금을 가지고 있고요. 계정이 트랜잭션은 그 계정을 어떤 계정에서 돈을 빼와 가지고 어떤 계정으로 보낼지 하는 그 거래 정보죠. 거래 정보.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는 이 계정도 있고요.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계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트랜잭션들도 그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은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특징을 설명하는 계정인데요. 계약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외부 소유 계정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 계정이 있습니다. 계약 계정이야말로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코드가 배포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코드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포와 실행 이야기가 나오죠. 스마트 계약 코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배포한다는 뜻이고, 그때 배포할 때 그 블록체인에 계약 계정에 그 코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계정의 프로그램 코드, 컨트랙트 코드, 스마트 계약 코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트랜잭션 같은 게 들어오면은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어떤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 메시지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이라고 지금 봐도 됩니다. 그게 들어오면은 그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어서 이 계약 계정 상태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배포와 실행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약 계정은요. 그래서 계약 계정은 외부 소유 계정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은, 사용자들은 유저 사용자들은 외부 소유 계정을 통해서요. 외부 소유 계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자들은 그 외부 소유 계정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계약 계정을 이거를 트리거한다 그러는데 계약 계정을 실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주로 자동화된 비즈니스 로직. 이건 그러니까 우버에서 이용자의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를 연결시켜 준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연결시켜 준다. 다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죠.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 또 디파이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보낸다. 이자를 얼마를 준다. 얼마를 보관해 뒀으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이자를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이 계약 계정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 코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더리움 노드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한 60만 개가 돼요. 지금 이더리움 노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스마트 계약 코드를 배포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계약 코드가 여기에 계약 코드가 계약 계정 컨트랙트 어카운트죠. 계약 계정이라는 형태로 여기에 블록체인에 올라갑니다. 노드의 블록체인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동일한 계약 코드가 60만 개의 모든 노드에 다 올라갑니다. 여기도 올라가고요. 여기도 올라가고요.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게 블록체인에 배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배포. 블록체인 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에 배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트랜잭션과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외부 사용자 계정도 마찬가지죠. 외부 사용자 계정을 처리하는 트랜잭션들도 이게 모든
그 노드에 다 블록체인에 다 올라가니까요. 예, 다 올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각 블록에는 블록에는 상태의 전체 사본이 저장되므로, 상태란 것은 계정을 나타내는 정보, 계정에는 두 가지 있죠. 사용자, 외부 사용자 정보 EOA하고 CA, 계약 계정이 있는데, 상태는 그 두 개 모두 계정 정보, 계속 바뀌죠. 그거는 계정은.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트랜잭션은 이제 여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외부 소유 계정이 발생시키는 트랜잭션이 있고요. 그게 이제 블록에 게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계정이 발생시키는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안 부르고 메시지라고 불러요. 메시지. 이 계약 계정이 발생시키는 메시지도 블록에 게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태는 스마트 계약 코드도 블록에 저장되죠. 그래서 이 블록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동일한 거, 얘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만 개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노드에 분산 저장되죠. 블록체인에. 이것이 이더리움의 분산 운장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며, 이는 스마트 계약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개의 동일한 게 다 올라가 있는데요. 일부를 수정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지만. 완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스마트 계약이 뭐 바뀌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커로부터도 안전하고요. 해커가 이걸 60만 개를 바꿔치기 하려면은 한 뭐 30만 개 이상을 바꿔놔야 됩니다. 동시에. 그게 불가능하죠.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이 외부 소유 계정요. 이걸 사용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계정은 스마트 계약 계정에 정의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계약을 이제 트리거한다 그러는데, 배포된 계약 계정도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있죠. 물론 외부 소유 계정도 이 블록체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계정 저장 공간이니까요. 블록체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얘도 갖고 있고 블록체인을 얘도 갖고 있고요.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계정을 어떻게 트리거 시키느냐, 깨우느냐, 일을 하게 유발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외부 소유 계정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소요 계정이에요. 그래서 외부 소요 계정이 트랜잭션 형태의 외부 메시지를 스마트 계약 계정을 호출합니다. 이렇게 호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호출된 스마트 계약 계정은요, 그러면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돌아간다. 돌아가면은 얘가 이걸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이 또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계약 계정이. 계약 계정이. 그러면은 이제 이 계약 계정이 CA인데 CA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은 스마트 계약 계정에 정의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제출하여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제출해서 이렇게 해서 CA를 이렇게 실행시키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계정은 다른 계약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전파되어 왔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계약 실행은 이 이야기는 이 스마트 계약 계정이 내부 메시지를 호출해서 이렇게 실행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이 됐건 이 메시지가 됐건 외부 소요 계정이 발생시킨 트랜잭션, 계약 계정이 발생시킨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이 모든 노드로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노드는 이 노드요. 이런 노드들. 모든 지역 노드는 독립적으로 도착한 트랜잭션 또는 메시지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계약 코드를 실행하여 하며 상태를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합의 과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합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더리움 분산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분산 컴퓨팅을 이해를 하려면은 외부 소요 계정과 계약 계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블록체인 안에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과 메시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블록체인에 포함되고
블록에 포함되고 그게 이 계정의 상태를 변경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이더리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마트 계약은 네트워크에 배포된 후에는 사용자의 지혈을 벗어나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실행됩니다. 일단 배포되면은 그 계약 코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그것만 비트코인에서는 불가역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더리움에서는요. 물론 거래도 거래지만은 한 번 배포된 스마트 계약 코드 자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계약 코드를 배포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배포했죠? 솔리디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컴파일 해가지고 이걸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지만은 한 번 배포된 후에는 사용자의 지혈을 벗어나 프로그래밍된 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요,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거나, 사용자가 여기 이렇게 스마트 계약을 호출했죠. 호출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은, 스마트 계약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은, 이 스마트 계약이 메시지로 다른 스마트 계약을 또 실행시키고 뭐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는 방식, 요거는 이렇게 실행되고 다음에는 저렇게 실행되고 뭐 그런 통제권은 없습니다. 통제권이 없어요. 예. 스마트 계약은 신뢰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계약의 인적 요인에 따른 실패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계약은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조건을 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뭐 이렇게 보험 뭐 큰 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을 얼마를 받도록 하는 그런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병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은 자기들이 손해니까 그 계약 조항을 막 어떻게 들먹이면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보험 보상금을 좀 적게 주려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전통적인 계약은 옛날에 해오던 우리 그런 계약들은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의료보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갔다 그러더라도 판사가 설령 판단하더라도 이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판단하고 이게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다른 결과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은 계약 코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말의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애매한 게 없습니다. 이거 스마트 계약은 이게 이제 정확성이죠.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은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네트워크의 합의로 검증자 노드의 블록체인에 배포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외부 소유 계정에서 솔리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배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포 자체도 어떤 그 합의로 모든 노드에 배포됩니다. 모든 노드에 배포되었다는 이야기는 블록체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블록체인에. 얘도 갖고 있고, 블록체인을.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갔다고 하죠. 그게 블록화 됐다는 겁니다. 블록. 계약 코드가 블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블록에 들어갔다는 것은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 합의 과정은 POS, 이더리움에서는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하고 있죠. POS. 예. 그래서 따라서 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에 배포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분산된 노드에 동일한 복사본이 저장되어 있고 조건을 충족시킬 때 항상 동일하게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되면은요, 이 CA는 모든 노드에 있는 이 CA는 블록체인에 배포되어 있는 CA는 이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데요. 다 이게 노드는 다 자기의 EVM을 갖고 있죠. 얘도 EVM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EVM에서 모든 노드의 EVM에서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항상 동일하게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실행은 누가 시키느냐? 여기 이제 각 노드에 있는 이 EVM이 실행시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실행을 누가 시킵니까? 컴퓨터는 CPU가 시키죠. CPU가 시키죠. 보통 어플리케이션도 프로그램이죠. 웹2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은 결국은 CPU가 시킵니다. CPU가 시키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런데 이 계약 코드, 이 계약 코드는 이게 프로그램이죠.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이 CPU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드림이 만들어 놓은 EVM이 실행시킵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CPU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머신은 머신인데 이런 실체가 있는 이런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가상 머신이다 이렇게. 자, 이드림이 제공하는 가상 머신인 거죠. 예. 그래서 검증자 노드의 EVM이 블록체인에 배치된 계약 코드를 조건이 맞으면 실행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 코드는 컨트랙트 코드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솔리디티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어떤 그 무한 루프를 돌 수 있습니다. 와일문 같은 거 이런 걸 돌 수가 있어요. 계속 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돌 수가 있어요. 무한 루프를 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계약 코드가 무한 루프를 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계약 코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도 무한 루프 돌고요. 여기도 무한 루프 돌고, 여기도 무한 루프 돌고, 여기도 무한 루프 돌고, 여기도 무한 루프 돌고, 여기도 무한 루프 돌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동일한 복사번호의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모든 노드는 모두 동시에 무한 루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무 일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이게 뭐 프로그램 개발자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요. 공격자가 그 의도된 프로그램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한 루프를 돌게 만들어 가지고 계약 코드를 배포를 했다. 이드림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드리움 개발자들이 머리를 써서 발명해낸 방식이 가스입니다. 가스. 자, 이게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돌리는 양만큼,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양만큼 가스를 부과합니다. 사용료. 이드리움 사용료죠,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이드리움 가상 머신이 돌아갈 때는
지금 얘가 이 계약 코드를 돌리는데 돈을 내겠다고 하는 가스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항상 먼저 체크를 한 후에 가스가 있으면은 돌려주고요. 가스가 없으면은 그냥 끝내버립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만약 해커가, 공격자가 이더리움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싶다. 그래서 내가 계약 코드를, 악성 계약 코드를 만들어서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용료 안 내는데 왜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어떻게 설계되었냐면은 계약 코드 무한 루프 허용합니다. 무한 루프를 통해서 계약 코드를 실행할 사람은 하라. 그렇지만은 실행하는 만큼 너가 돈을 내라. 가스를 내라. 그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해커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합의에 의해서 또 이게 탈중앙화가 이더리움이 60만 개나 이게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공격을 할 수가 없죠. 해커들이.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으면 공격이 가능한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계약 코드를 실행시켜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아예 못하도록 이 가스로 원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이더리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EVM 코드, 이게 계약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EVM 코드는 자바 가상머신, 자바도 가상머신으로 돌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스택 기반 바이트 코드 언어입니다. EVM 코드란 것은요. 여기 있는 이 EVM 코드.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상머신은 EVM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더리움 노드는 이더리움 노드가 이제 60만 개가 있다 그랬죠. 이게 전 세계에 60만 개의 이더리움 노드가 있습니다. 모든 이더리움 노드는 새로 생성되는 스마트 계약 코드가 포함된 블록을 검증하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요. 블록을 누가 만드느냐? 이더리움에서. 여기 있는 60만 개의 그 이더리움 노드가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자라고 합니다. 검증자. 검증 노드라고 해요. 검증 노드라고 합니다. 검증 노드라고 하고요. 60만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슬롯 블록을 만드는 시간 단위가
12초예요. 12초 만에 블록 하나씩 만듭니다. 이더리움은. 그 12초를 우리가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슬롯이 이게 계속 있겠죠. 12초마다 한 번씩 슬롯이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 슬롯마다 블록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냐? 무작위로 이 검증자 가운데 하나가 블록 제한자로 선정이 됩니다. 블록 제한자로. 그러면은 블록 제한자로 선정이 되면은 걔가 블록을 만들어요. 블록을 주도합니다. 만드는 것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60만 개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블록 제한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만약에 그 노드가, 이것도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파워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블록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전체 노드가 이 슬롯에서는 블록을 못 받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슬래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협조 안 하는 노드가 있으면은 맡겨놓은 그 담보물, 그 지분이라고 하는데, 담보물을 뺏어버립니다. 그게 슬래싱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담보물 나 뺏어버려, 강제로.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그 참여하는 검증 노드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블록을 만들면은 그만큼 보상금이 주어지고요. 자, 이더리움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더리움 노드는요, 블록 제한자가 만들어서 슬롯마다 얘가 만약 블록 제한자라고 하면, 제한자 선정되었다고 하면은 얘가 만들어서 다 블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줍니다. 예, 그 블록 안에는 제한자가 블록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블록 안에는 이 슬롯 동안의, 그 슬롯 동안의 트랜잭션, 발생한 트랜잭션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이 한 메시지, 이 트랜잭션들과 이 메시지, 이 트랜잭션과 여기 요거고요. 요 메시지가 요겁니다. 메시지. 그 슬롯 기간 동안의 모든 트랜잭션과 메시지들이 이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록을 받으면은요, 이 블록을 받으면은 이 검증자 노드는 블록을 받았죠. 블록에 포함된 합의된 트랜잭션이나 메시지 각에서 EVM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는 제안자가 만들어서 전파시켜주는 이 블록 안에는 이 하나의 타임슬롯 기간, 이 타임슬롯 기간 안의 일어났던 트랜잭션과 메시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돌려봅니다. 얘가. 다 그렇게 하겠죠. 돌려봐서 이게 먼저 블록을 검증을 하고요. 블록이 도착하면은 블록을 검증합니다.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록 안에 포함된 트랜잭션 메시지들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EVM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 실행이 되면은 계정에 들어있는 정보, 그 상태죠. 상태를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도 모든 노드가 이전 슬롯까지 동일한 계정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모든 노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이 하나가 제안자가 만들면은 거기에 포함된 트랜잭션이나 메시지들을 가지고 또 모든 노드가 실행을 시켜서 이 트랜잭션 메시지를 실행시켜서 상태 전환, 이 계정, 자기가 갖고 있는 계정 정보를 전환시킵니다. 바꿉니다. 그 바꾼 내용이 결과적으로 모든 노드가 그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뀌기 전도 동일했지만 바꾼 후도 동일해요. 그게 합의입니다. 그게 합의. 그 합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블록 제안자입니다. 블록 제안자.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더리움은 상태 전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죠. 모든 노드가 갖고 있는 상태가 슬롯마다 요 시간 12초마다 상태가 전환되어 가는 메커니즘이니까요. 그것도 60만 개의 노드가 동일한 상태로 전환되어 가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상태 전환의 그 입력, 메커니즘의 입력은 블록 속, 이 블록, 제안자가 만든 블록 속의 트랜잭션이나 메시지입니다. 블록 속 트랜잭션이나 메시지. 그리고 이 상태 전환 메커니즘의 주체는 EVM이죠. 예, 이게 EVM이죠. 모든 노드가 갖고 있는 EVM이죠.
그리고 EVM이 실행돼서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새로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태 전환 메커니즘으로 이더리움을 보면은요, EVM은 입력으로 전환을 하려면 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으로, 자, 여기 학대에서 요 슬롯을 봅시다. 요 슬롯 이전 상태, 요때, 요 슬롯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요 이전, 요때까지의 상태, 요때까지의 가스, 요때까지의 메모리, 뭐 있습니다. 가스, 카운터, 이게 EVM은 카운터도 있고요, 메모리도 있고요, 스택도 있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블록 상태의 가스, 메모리, 그 다음에 거래, 이전까지의 트랜잭션이 있었고요. 이전까지의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 이전까지가 아니고 요거 거래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래는 요 제한자가 제한한 블록의 트랜잭션. 제한자가 제한한 블록 안에 있는 메시지. 예,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요 거래 메시지. 그 다음에 코드. 계약이면 계약 코드요. 코드. 그 다음에 스택.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이게 이제 컴퓨터는 프로그램 카운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실행이 되니까요. 한 라인씩 실행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이 데이터를 받아서 변경된 블록 상태, 변경된 가스 출력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전 상태에서 요때 이전 상태에서 요 슬롯 후에 요때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EVM이 코드를 실행하려면은 가스가 필요하고 또 실행 후에 가스가 남으면 남는 대로 그게 변경된 가스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죠. 가스 얼마 내가 허용했는데 쓰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다 이게 나옵니다. 이처럼 스마트 계약은 계약 실행을 수행하는 연료로 가스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이더리움 검증 노드에게는 가스를 지불하게 합니다. 가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거래를 장부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즉 블록에 포함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더리움에서는 EVM 코드의 실행에 필요한 가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더리움은 가스 때문에 야단이에요. 지금 이게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네트워크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더리움 노드가 EVM 코드를 EVM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당 이렇게 블록이 12초마다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태울 수 있는 트랜잭션과 메시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많아지니까 트랜잭션이나 이더리움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 메시지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원은 EVM 수행시킬 수 있는 이 가상머신 능력은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스 요금을 올립니다. 가스 요금을 올려요. 가스 요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스 요금을 올리면은 그래서 가스 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나 메시지에 포함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초에 예를 들어서 12초에 슬롯 안에 트랜잭션이나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10,000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평균적으로 10,000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더리움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10만 개를 처리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사용자가 막 사용이 많아졌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매스 어댑션 그럽니다. 매스 어댑션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이더리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2초마다 10,000개만 처리하면 됐는데 10만 개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만 개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이 10,000개밖에 처리 못 하는데 10만 개가 요구를 한다. 처리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처리 못하게 다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높여가지고 10만 개 중에서 더 많은 가스 요금을 내는 10,000 개에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스 요금을 적게 내는 9만 개는 처리가 할 수가 없죠. 가스 요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기술에 약간 과장되고 심지어 사기까지 있는 솔라나가 나옵니다. 솔라나가 가스 요금도 낮추고요. 이더리움보다 막 훨씬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이 초당 막 자기들은 10,000개가 아니고 막 12초마다 예를 들면 초당 막 한 50만 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선전하면서 우리는 가스 요금도 낮고 초당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선전하는 게 이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가 이렇게 60만 개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보안성도 좋아지고 신뢰성도 좋아지고 정확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솔라나에서는 이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여버려요. 한 2000개 정도로요. 검증 노드 수를 한 2000개 정도로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얘들한테 아주 이 컴퓨터 사양을 높게 쓰도록 합니다. 예, 높은 사양을 쓰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꼼수가 있는지. 예, 그래서 이 솔라나는 한 번씩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게임 같은 거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좀 죽어버려도 관계없어요. 내가 꼭 필요할 때 죽어도 약간 불편할 뿐이지 아무 관계없잖아요. 게임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돈 거래하고 이런 거는 날짜가 긴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솔라나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실행에 필요한 가스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살펴봅시다. 가스가 있어야지만이 일단 이 EVM 코드를 돌린다고 했죠. 가스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요, 계약 계정을 돌리려면은 이 트랜잭션에 뭐를 명시를 해야 되느냐면은 스타트 가스, 그래서 가스 한도, 그 다음에 가스 가격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트랜잭션에. 여기서 스타트 가스는 이 트랜잭션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가스의 최대 양이고요. 가스 프라이스는 단위 가스당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입니다. ETH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스타트 가스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만큼의 ETH가 이 트랜잭션을 제기한 계정에서 차감됩니다. 계정에서 차감이 돼요. 너 계정에서 돈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면 실행에 부과한 가스를 제외한 남는 가스는 다시 이 트랜잭션 계정으로 반환해 줍니다. 리펀드 해 줍니다. 그러나 이 계정의 EVM 코드가 실행을 마치기 전에 가스를 다 써버리면 그러면 가스가 부족하죠. 그러면 EVM 코드는 실행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약정한 이 가스는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매정하죠.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봤지만은 EVM 코드는 무한 루프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60만 개의 어떤 그 이더리움 노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계약 코드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EVM 코드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원루프를 만들어 버리면은 전체 노드가 다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스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스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공격자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는 자, 이 가스를 왜 이렇게 설계해 놨느냐? 이더리움 가스를 왜 이렇게 설계를 해 놨느냐?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퍼미션리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리스, 어떤 중앙기관이 없이 분산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그 중앙기관이 없습니다. 관장하는, 컨트롤하는 중앙기관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중앙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하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왜?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더리움 실행 환경을 마비시키려는 공격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퍼미션리스, 트러스트리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더리움이면서도 공격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가스입니다. 가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더리움을 이해하려면은 스마트 계약, 계약 계정, EVM 실행, EVM 코드 실행, 가상머신에 의한 EVM 실행, 가스 책정, 가스, 여기다 가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계정에서 오는 이 메시지도요,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에 허용하는 가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요, 가스가 계속 따라갑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차감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계약 계정을 부르고 또 계약 계정을 부르고 하다가 가스가 소진이 되어 버리면은 돌려버립니다. 예.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별성이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가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게 미래 산업이죠.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것과 이 비트코인을 연결해주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비트코인만 막 가격이 오르고 딴 거는 가격이 안 오른다. 앞으로 전망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 뭐 한 9천만 원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막 2억 간다, 3억 간다, 1년 안에 뭐 얼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자기들 환상입니다. 환상. 이 암호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발전해야 돼요. 이쪽이 스마트 계약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보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